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군산 재선거로 지역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출마 예상자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이들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의 연대 등 갖가지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천과 경선을 둘러하고 정치권의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의 지원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사업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야 업체들이 생존에 연구개발도 하는 생태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로 4가지 혐의를 들어 이춘석 의원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2주 만에 보안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출처 조사와 이해충돌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중앙동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타워 크레인이 2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타워 크레인 업체가 비용을 받지 못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까 불안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돼 차기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재선거 출마를 둘러싼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과 전수미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장은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 역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8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가 나올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된 바도 없고. 당 지도부와 지역당 조직 간 입장 차이가 감지되는 가운데 공천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전북 등 호남에서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생산적 경쟁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혁신당 전북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 대표를 군산 재선거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출마할 경우 전북 지방선거 판세 전반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저희 조국 혁신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기 조국 대표가 호남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호남 출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 도당이나 중앙당에 전달을 해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후보별로 경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후보와 시장 후보가 한 팀을 이루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전략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선거라는 특성상 조직과 지지층을 공유할 수 있는 조합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러닝메이트 구성에 실패한 후보들은 지지층 확장에 한계를 보이며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간 연대 여부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군산국회의원 재선거.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됐다며 믿고 지지해준 군산 시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정권의 표적 수사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신영대 의원의 선거 사무장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어제 SNS를 통해 관련 인사의 여론 조작 행위가 선거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무장의 범죄로 간주해 신 의원을 당선 무효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정됐다며 향후 헌재 판단과의 법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단체장 후보가 많은 군산시와 임실군 등은 설 연휴가 끝나면 경선에 들어가 오는 4월 20일까지 14개 시군의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예비 경선과 본 경선, 결선 등 3번의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후보가 6명 이상일 때 가능한 조별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전북 이전을 주장하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에게 해법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오늘 논평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에너지 리스크를 해결하고 전북을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의 거점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정책의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입지와 재생에너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전북은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인구 감소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익산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익산을 빠져나간 인구는 858명인데 반해 익산으로 들어온 인구는 이보다 많은 1290명을 기록했습니다. 순유출 사유로는 직업이, 순유입 사유는 주택과 교육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전체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6만 7,066명으로 1년 전보다 935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는 2020년부터 홀로그램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연구개발 중심 구조에 머물러 실제 매출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산 홀로그램.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홀로그램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홀로그램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도입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하면서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21개 기업이 익산시에 입주를 했고 47개 기업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홀로그램 산업의 주도권만은 반드시 쥐고 가겠다.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홀로그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홀로그램 업체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지난 5년간 익산 홀로그램 산업이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되면서 눈에 띄는 성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연구 결과가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건데요. 지금 벌써 5년 지났으면은 그래도 한 1, 2년, 2, 3년 지원 받은 기업이든 뭐가 거기서 성과가 그래도 이제는 올해나 아니면 뭐 작년부터 좀 눈에 띄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없죠. 또 홀로그램 산업 특성상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 기술 난도가 높아질수록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지방에서는 어떤 이런 지방 기업들이 사실은 이 홀로그램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을 갖게 되는 R&D인데, 이런 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게 또 상용화가 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되게 많고. 고난이도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이걸 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다. 그럼 그걸 누가 삽니까? 보기 좋은데 그걸로 끝이에요. 업체들은 그동안 연구 개발에 집중해온 만큼 이제는 연구와 함께 사업화를 병행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중을 좀 줄이고 차라리 기업들이 실제 이제 그 사업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좀 더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또 전통시장과 공공시설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활용처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익산시는 초기에 연구개발 중심으로 홀로그램 산업을 추진했지만 기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사업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병행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원예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원예 사업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원예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예 농산물과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 등 9개 사업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시는 심의를 거쳐 90여 농가를 선발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7억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의 원예작물 재배 면적은 612.8헥타르로 전체 경지 면적 14,884헥타르의 4% 수준입니다. 익산 삼북천 남포교 제가설이 정부의 정비계획에 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남포교 제가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강권역 배수 영양사업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25억 원이 투입되며 연말까지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해 2029년 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남포교는 폭 9.5m, 길이 370m 규모의 2차로 교량이며 교량 높이 상향, 상하류 제방 보강, 접속도로 개선 등이 병행됩니다. 익산시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임기현 원광대 교수를 비롯해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발굴,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상반기 정기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4급 3명, 5급 12명, 6급 이하 215명 등 230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단장에는 심지영 기획예산과장이, 건설국장은 최영철 하수과장이, 배창경 녹색도시 조성과장은 국장급으로 승진해 별도 인사 발령 전까지 바른주소각기 태스크포스팀을 맡게 됐습니다. 양경진 국장은 기획안전국장으로, 김우진 상하수도 사업단장은 청년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송치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라고 한 건데 5개월에 걸친 수사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검찰에 넘긴 지 2주 만에 서울 남부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고발인 등 89명을 조사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이 의원에게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의 증권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또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았고 공직자로서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해당 여부와 몰수 추징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투자금을 급여와 경조사 비용, 출판 기념회 수익 등으로 조달해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을 요구해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다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혐의까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 등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기간이 2021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졌고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가 포착돼 5개월간 진행된 경찰 수사. 검찰이 적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와 불송치로 판단된 혐의까지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경찰 수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김 총리를 만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군산조선소를 국가전력 거점 조선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 필요성을 공감하고 검토 의지를 나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 차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낡고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연간 120만 명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을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250억 원의 지역상권 매출 증대와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제안했습니다. 김재준 춘추관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군산 정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클린 군산 바른선거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선거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에 나선 가운데 전북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진보당은 전북과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500만 호남 대통합 특별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광역적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유기상 전 고창군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고창군 지역위원장인 유 전 군수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발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일 뿐 위법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친목 모임에서 회비를 각출한 것을 누군가가 불법이라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구태정치라고 밝혔습니다. 익산 중앙동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타워크레인이 2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고 타워크레인 업체가 비용을 받지 못해 크레인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은 거대한 크레인에 바람만 불어도 불안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중앙동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타워 크레인이 멈춰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장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건물은 주택보증공사 관리로 전환됐지만 비용을 받지 못한 타워 크레인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크레인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보증공사는 6개월마다 타워 크레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AB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바람 많이 불고
넘어질까봐 걱정돼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2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장에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갖고 여기 지금 자체가 다 이렇게 구시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흉물이 딱 있으니까 더 이상해. 익산시는 현장 관리 주체가 주택보증공사인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관리 주체가 거기니까 허브 이런 민원들이 어쨌든 입단하고 어쨌든 점검 결과를 보고 저희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가운데 시의회에서는 비용 문제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도내에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전역에 5에서 15cm의 눈이 내리거나 5에서 15mm의 비가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는 10일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11일 새벽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시간당 많게는 5cm 이상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4도를 보이는 등 영하권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익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육상 국가대표 후보 등이 다음 달 1일까지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합니다. 또 서울 대치중학교 야구부는 이달 말까지 익산 보조 야구장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유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익산에서 동계훈련에 돌입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까지 종목별로 진행되는 동계훈련을 통해 2,500명 이상이 체류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익산에서 13명이 불합격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은 1,680명이 합격하고 13명이 불합격됐습니다. 군산은 정원에 31명이 미달돼 1,850명이 전원 합격됐습니다. 학교 배정은 공개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16일에 발표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거점대학 책무를 지키기로 하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의 등록금 동결은 2009년 이후 18년째입니다. 도내 마을 돌봄시설이 야간에도 아동 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맞벌이 부부 등이 밤 10시나 12시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26곳을 야간 돌봄시설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로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최소 2시간 전까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 안산경찰서가 시장 상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안산구 남부시장의 한 가게에서 물건을 팔던 80대 B씨의 현금 1,6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469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57명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 업무 보조와 환경정비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KTX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KTX 열차의 설 연휴 예매는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운영하는 노선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또 19일부터 21일에는 모든 승객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경우 교통약자는 16일에, 일반 승객은 19일에 예매가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농가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올해부터 사라집니다. 올해부터 모현점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돼 출하농가에게 부과됐던 수수료 10%가 면제되거나 매출 규모에 따라 분기별로 환급됩니다. 이는 지역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절감된 수수료는 농가 순수익으로 직접 돌아가 경영 안정과 재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3,000명이 넘는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14개 프로그램에 3,433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 취득 5종과 청년 정책 아이디어 15건 발굴, 공모 사업을 통한 취약 청년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결과물이 창출됐습니다. 특히 97명은 국제 공인 자격증인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 플랫폼 유니티를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용안 침나교회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거쳐 용안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회는 2017년부터 매달 정기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옥산복지장학회가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단체는 지역인재 양성과 저소득 계층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5cm입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북동부 지역에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익산은 일요일 오전까지 눈비가 내리고 영하 7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5m까지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